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한 사립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3년 전 이 학교 학생들이 무인기 관련 업체를 창업한 곳인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 없고요. 이미 나가는 기업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개성 인근에서 격추했다며 무인기 잔해를 공개했는데 군경 합동조사 TF는 지난 16일 이 업체 대표 30대 장모 씨를 용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국은 당시 기종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 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해당 업체를 함께 창업했던 오모 씨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 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본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고 장 씨는 무인기 제작에만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업체에서 대북 전문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또 다른 남성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자유라며 무인기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한 대에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고정의 그래요? 무인기가 꽤 멀리까지 가는 게. 어. 개조하면 더 멀리도 날릴 수 있습니다. 장 씨와 오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언론 모니터링 담당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실도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을 군 정보사령부가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들이 이들을 앞세워 지난해 4월 북한 관련 언론사까지 설립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제이환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하영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사건 관련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북한 주장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발 무인기를 격추시켰다. 격추시켜서 자료를 봤더니 개성과 황해북도 평상군 사진이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죠. 우리 국방부는 당일에 우리가 보낸 적 없다.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저런 드론은 있지도 않다. 빨리 선을 그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후속 결과가 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군에서 안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북한이 허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했을 가능성이죠. 온라인 쇼핑몰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색은 다르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제품과 유사해 보이는 종류입니다. 60만 원 정도면 아무나 살 수가 있고요. 군사용이 아니라 아주 대중화된 제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민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자 이번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김여정이 담화를 낸 게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김여정 요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당국이 사태를 규명하고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 당시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도 2022년에 서울로 무인기를 보내서 논란이 일었었죠. 김여정이 여러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 뒤집어 보면 북한이라고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김여정은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표현을 좀 가져와 보면요. 만약에 한국 당국이 민간단체 소행으로 소위 발뺌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소행이니까 주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북한 영내에서 자기네 민간단체가 날리는 수많은 비핵물체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작년에 한참 떠들썩했던 오물풍선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당직 근무할 때도 SBS에 이게 떨어져서 경찰 소방이 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당국의 대응에 따라서 당시 같은 사회적 혼란이 또 야기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 특유의 엄포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까지 가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회색지대 행위가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건 김여정 입에서 민간단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당장 북한에 민간단체가 있어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남북 민간교류가 한참 진행될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도 명목상 외곽단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민간단체라는 모자를 쓴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안보와 관련된 거라면 더더욱 민간 영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민간 가능성을
열어두는 우리 정부 입장을 역이용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했다고 통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민간에서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6월 북한이 대남 적대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던 시기 일을 가져와 보면요.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인민들의 대남 삐라 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이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그 주체는 군이 아니라 민간이 될 거라고 주장한 거죠. 다만 북한도 지금 당장은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유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종의 숨고르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국가론의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담화 내용을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2023년 말에 남북관계 근 80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적대적인 두국가 관계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김정은은 이후에 자신이 북한 헌법을 한번 보니까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정의가 안 담겨 있더라. 주권행사 영역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라면서 헌법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지시사항이라서 빠르게 공표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교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크게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끼리를 계속 주장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까 주민들이 일부 혼란스러워한다는 반응이 대북 매체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북한도 속도를 약간 조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은 북한이 그것 봐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가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계기로 활용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신성 불가침 주권, 우리 국가의 영공, 남부 국경, 국경 초소 이런 표현들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를 여는데 당규약,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북한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오늘 공개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입니다. 중국산 부품들과 함께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북한군은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무인기를 북측에 침입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점상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벌어진 일이란 주장인데 북한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건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국 곳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 북한은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궤적이라면서 두 차례 침투한 무인기가 각각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에서 이륙했고 개성과 황해북도 평상군 등을 정찰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무인기에 저장된 자료라며 개성 등지가 촬영된 사진 6장을 공개하고 배후로 우리 군을 지목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접경 지역에서 대낮에 이륙했고 한국군의 탐지 장비를 제한 없이 통과했다는 게 북한군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진을 공개할 땐 한국군 기종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엔 그런 주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1차 조사 결과 해당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사진상 무인기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우리 군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지점은 그럼 누가 무인기를 날려보냈느냐는 거잖아요. 네, 우선 북한의 주장이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무인기를 발견한 것까지 맞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부는 민간 무인기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군사 전문가와 동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북측 사진의 드론이 꽤나 대중화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부품들도 인터넷이나 국내 전문샵에서 충분히 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3년 전 사례를 보면 한 동호인이 강원도 고성에서 드론을 날려보내서 금강산 촬영 영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북중 접경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하지만 민간 드론이라고 해도 우리 군의 감시망에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인해서 군이 큰 파문을 겪었는데 현 정부에서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를 날려보낼 수 있냐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로도 풀이가 됩니다. 대통령 지시 이후에 청와대가 NSC 실무회의를 열었고 또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는데 1차 조사라고 한 만큼 후속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지금 이러는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단절된 남북 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앞에서는 너스레를 떨면서 도발 행위를 한다. 한국은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을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었는데요. 이 최대 정치 행사인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남 적대감을 계속해서 내부에 조성해서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적이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군경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민간이 운용한 무인기가 북으로 넘어간 게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언급했다며 지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무인기를 북측에 침입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한국 곳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되었다. 북한은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궤적이라면서 두 차례 침투한 무인기가 각각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에서 이륙했고 개성과 황해북도 평상군 등을 정찰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무인기에 저장된 자료라며 개성 등지가 촬영된 사진 6장을 공개하고 배후로 우리 군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1차 조사 결과 해당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사진상 무인기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30대 남성 오모 씨는 자신이 지난해 9월과 11월, 올 1월까지 모두 3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보낸 무인기만 한국으로 되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낸 이유에 대해선 북한 예성강 위쪽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직접 측정해보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성강 우라늄 공장은 방사능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지난해 7월 강화도와 한강 하구 등을 조사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 2024년 보수 성향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한 무인기 개발 업체의 이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중국제 무인기와 비슷합니다. 오 씨는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도 중국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해 개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무인기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에 설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군경 합동조사단은 어제 무인기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 씨의 지인 한 명을 조사했는데 조만간 오 씨 본인을 상대로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무인기 업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